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너무 강하게 이입이 되고 그리고 아프거나 괴로워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감정이 너무 잘 돼서 나도 슬퍼지고 괴로운 게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일반 뭐 뉴스나 방송에 나오는 어떤 슬픈 일 이런 걸 봐도 이입이 돼서 감정이 같이 그 생활하는데 이입이 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의미네.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정이입이 잘 된다는 그 마음의 문은 뭐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이입은 상대와 나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지나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 슬픈 거나 괴로운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릴 때라든지 아득한 어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이 슬픔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굉장히 누가 공감해주기 좋아하는 이 부분을 내가 대신 역할을 한다는 마음이 내면에 숨어 있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인식되지 않지만 남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더욱더 감정이 그대로 올라나오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향이 생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외롭고 힘들 수도 있고 어릴 때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이 되게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인정이 많아서 남한테 매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정치나 뭐 이런 데 할 사람들이 되게 보면 리더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자기만 한다 그러고.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 이 감성적으로 자기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것을 스스로가 생활하는데 컨트롤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하는 이 부분은 내면에 그런 무식에 숨어 있는 그림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확신적은 아니고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똑같은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부분이라면 기쁠 때도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폭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감정이입이 잘 돼서 금방 나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기쁜 일일 때는 그냥 느끼긴 느끼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내부 내면의 세계에서 기능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뭐가 있냐면 편도체라는 뇌에 보면은 그게 부정 코드를 일종의 거기다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뭘 기억을 잘하냐면은 부정적인 걸 기억을 잘하고 미해결 과제를 기억을 해서 우선순위에 올려놔요.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우리 그 몸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부정 코드나 미해결 과제들 이런 것들을 편도체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가 오다를 받거나 결제를 받으려고 미리 서류 올려놓듯이 미리 올려놔 이렇게 미리 올려놓는 게 쌓이면 무식이 계속 쌓여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무식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힘에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나 불치의 그 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쁜 목록 쓰는 그런 공부가 있는데 기쁜 목록을 쓰라 그러면 기쁜 게 없대요. 어떻게 살면서 평생 살면서 어떻게 5, 60년 살면서 기쁜 게 없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없어요 하나도 그럼 기쁜 목록 10개 쓰라면 못 써요. 기쁜 게 없다고 하나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갔어요? 그러면 갔대. 그때 김밥 싸가지고 갔잖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때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 그때는 좋았어요. 그래요. 그거 적으라고. 그때서야 좋다는 얘기를 하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편도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좋은 부분은 금방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고, 해결 안 되는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거는 계속 머리에 남기게 내는 그런 해결하라고 나오는 그런 우리 어떤 메커니즘이 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입이 되거나 뭐가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어떤 것들이 이입이 되고 해결이 안 됐을 때, 또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과 모든 걸 보듬어주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또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스스로 자기가 슬퍼하는, 그리고 자기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듯이 일종의 이제 반어법 같이 반전되는 것 같이 자기가 돌려서 나오는 성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림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슬픈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하고, 기쁜 거는 기쁜 거대로 가듯이 똑같이 가도록 하면 되는데,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 안에서 갖고 있는 걸 있게 되면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감정 이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가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은 느끼지만 내 스스로 남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슬프고 괴로우면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일종의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서 상대가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해 주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슬퍼해 주는 마음을 그 선에서 가야 되는 거를 끝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완전히 이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면 그게 바로 내가 감정이입이 되면 그것을 상대를 나라고 대상에서 내 자신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거기다 확실하게 감정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난 반대로 저분의 슬픔은 내 슬픔은 아니지만 내가 그 공감을 갖고 있고 마음에 들어오네. 하지만 저분은 저분이 해결할 일이야.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은 아니지. 내가 대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다시 또 반대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없는 사람에게는 공감력을 줘야 되고 그런데 이 공감이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는 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데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슬프다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잘 됐다 그러고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때 슬퍼해야지 그러고 막 그냥 왜 맹숭 내가 슬프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가 되면 막 그냥 신나서 그냥 이입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 바로바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것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관계의 평준한 대화 속에서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치가 어떤 대화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볼 때는 남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남의 일은 소중하지 않고 내 일은 소중한 거거든. 근데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편집성적으로 남의 일이 내 일보다 더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슬픈 일, 이런 일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걸 더 이렇게 더 강해지게 이입이 돼서 그걸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 일은 저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좀 컨트롤 해주면서 조금씩 해나가면은 감정이입이 덜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인정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인정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 보면 맨날 뭐 옷 벗어주고 뭐 주고 옷 다 털어주고 하다 보면 자기 일이 안 되잖아 나중에.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구할 수 있나?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제가 그 옛날에
파고다공원인가 거기서 이제 무료급식 같은 거 하고 할 때 보면은 맨날 오면은 밥이 모자라요. 줄 서서 쭉 먹거든요. 그럼 맨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서 와. 그리고 코스가 있어, 이게. 어디 가면 밥을 주고, 어디 가면 돈을 500원을 주고, 어디 가면 또 돈 1000원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스가 해서 뺑 한 바퀴 돌고,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게 먹고 막 사는 거야. 예, 그래서 하다가 내가 느낀 게, 이 무료급식도 무조건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양성하고 있네.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힘들 때 한번 주워서 먹어서 고맙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의례적으로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습이 돼 버렸으니까 돈 주는 데 가면 돈 받고 뽕뽕 1,000원씩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주 사 먹는데요. 그리고 먹고 또 자고 또 때 되면 어디 가면 저녁은 또 어디서 주니까 거기서 먹고 이러고 불안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리 학벌이 있고 박사 출신이라도 한 번 이걸 6개월만 하면요 못 버린대요. 너무 세상 아무 생각 없이 돼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해서 그만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때 이제 제가 무료급식을 거기서 이거 나는 이제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안 하게 됐고 그런 거를 보고서 내가 차관에서 건의했던 게 뭐였냐면 불량아를 적당한 급여를 주고 능력을 키워서 기술해서 그들을 군대 가듯이 3개월 몇 개월 양성하는 이 교도소 같이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는 걸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을 갱신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사회의 이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어떤 분 아쉬운 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때 내가 지나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인정되고 너무 좋고 또 그리고 선의 어떤 마음의 그 출발하는 이 근본 자체가 또 좋게 얘기하면 뭐 너무 착하다든지 또는 남한테 뭐 그게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어느 면에서도 상당히 또 그런 반면에 또 이 명월찬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극단의 극단을 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슬프고 괴로운 일이 꼭 나의 표현과 같고 또 옛날에 한번 누가 거식증이 생겨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렇다. 나를 이 주위에서 인식해주고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식에서 거식을 거부하면서 마지막 자신을 몸을 불살르면서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뭐 그런 심리가 안에 숨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신에게 돌아가요. 그럼 자신을 해꾸지하는 거지 일종의 자해한다든지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심리 있는 사람도 봤어요. 어릴 때 애가 몸이 아픈데 걔가 집이 좀 잘 살았어. 근데 얘는 건강해. 근데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 근데 걔네 집 가면은 걔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부모들이 잘해주는 거야. 아프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야. 그래서 아픔을 이렇게 나한테 관심 가지고 사람들이 잘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얘도 아파버리네? 그래가지고 한번 심리적으로 안 아픈 게 아픈 병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런 것들도 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과 관계될 때 뭔가 부러우면 어떤 것 말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가운데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림이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입되는 부분은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 컨트롤 안 되면 나와 인연이 돼 있거나 나와 알고 있는 사람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잘 기대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저버리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일단은 반대로 나는
저분의 일은 저분의 일이지. 그리고 거기는 거기서 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 이 웨스코에 붙여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트롤하는 게 너무 많기도 해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고 조금은 자신의 그 이입되는 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냉정하게 마음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본인에게는 너무 금전이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저 일은 저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듯이 반대로 만약에 그런 성격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기쁜 일이 있어도 주체가 안 되고 또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체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이제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이 거기에 이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누구한테인가 알려주고 싶은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림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정적은 아니지만 본인을 내면에 표현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스스로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마칠게요.